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랍니다. 직선은 뭐 그렇게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뒤에 이제 상수값 A, y절편값을 모르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오르락내락 하긴 하겠지. 근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의 특징은 오른쪽 위로 45도만큼 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45도만큼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A 값이 Y 절편값이니까 저 A 값에 따라서 원점 위로 지나느냐, 원점을 지나느냐, 원점 아래로 지나느냐 이 정도 차이가 날 테고 이제 핵심은 저 유리함수입니다. 저 유리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표준으로 바꿔봅시다. 분모 x- 쓰시고 분자도 x-2를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4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찍고 또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찍는 겁니다. 찢으면 x-2분의 마이너스 4 이건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이 2, 1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분자값이 음수기 때문에 방향은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방향을 지나가도록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1 점근선이 긋죠. 얘를 기준으로 2, 4와 4, 4 방향을 지나도록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직선을 그을 겁니다. 기울기 일자리면서 y절편이 a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일자리면서 y절편이 a인 직선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빨간색 유리함수와 파란색 직선이 안 만나죠?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는 의미 없고 한 점에서 만나게 하려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위로 혹은 아래로 평행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럼 평행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혹은 이렇게 됐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근데 두 그래프에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한 개다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두 식을 연립하여 근을 구하면 근의 개수가 한 개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됩니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인지 해석됩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여러분이 그래프의 교점 찾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서 찾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실제로는.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럼 너 그림 그렸니? 기울기 일자리면 y좌표 1인 직선 이렇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y좌표 마이너스 3인 직선 이렇게. 그 만나는 교점은 여기 어디야? 대충 여긴 것 같긴 한데 여기 모르잖아.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교점 찾은 적은 없어. 냉정히 말하면. 그럼 뭐 해서 교점을 찾아내면 얘네들이 연립했었잖아요. y와 y가 서로 같으니까 얘네들도 서로 같겠죠. 그럼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서로 같은 거니까 넘어가면 2x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여기나 여기나 둘 다를 만족하는 값이니까 아무데나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1. 알고 보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교점을 찾았지 그림으로는 대략은 이해하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라는 뜻은 두 식을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그 근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연립합시다. 누구랑 누구 연립하는 거죠? y는 x-2분의 x-6과 y는 x 플러스 a를 연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나오도록 문제를 정리해야겠죠. 그럼 연립해보면 x-2분의 x-6과 x 플러스 a는 서로 같고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하면 이 x-가 우변에 곱해지죠. 그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이게 우변이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동류항끼리 모아보니 x제곱 얘 동류항 얘 동류항 얘 동류항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잠깐만 a죠 그냥 플러스 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뜻은 이거 중근을 간다는 뜻이에요. 식이 2차 방정식이라 그래요. 식이 2차 방정식이라 근이 한 개라는 뜻은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된다. 이제 판별식을 푸시는 겁니다. a-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게 0과 같다. 정리 a제곱 여기 마이너스 6a 여기 플러스 8a가 되죠. 플러스 2a가 남고 여기 플러스 9 여기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와 플러스 9를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남아요. 인수분해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3 여기서 답이 두 개죠? 이 a 값이 누구였냐면 이 직선의 y절편입니다. 이 직선의 y절편값. 지금 a 값이 두 개 나왔죠? 마이너스 5 또는 3.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거는 여기쯤 내려가 있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5. 3인 거는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략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함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유제 309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309번은 힌트가 만나지 않는다죠. 만나지 않으려면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교점이 없다는 뜻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연립하게 되면 보나마나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답이 나오셨는지. 이번에 아까와 다르게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유가 있겠죠?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 바로 시작한다면 y는 x-2 분자에 똑같이 x-2 마이너스 3이 필요하고 분배하면 플러스 6이 나오죠. 7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럼 x-2분의 1 마이너스 3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3 그림을 대략 2, 마이너스 3 자, 이 점을 교점으로 분자값이 양수기 때문에 1, 4와 3, 4 방향으로 진화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대략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 남은 건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왼쪽 아래로 45도 각도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얘랑 안 만나야 되는데 얘랑 안 만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만나겠죠. 꼭 마치 저전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전과 관계없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만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안 만난다는 뜻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고 교점이 없다는 뜻은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연립한 다음에 일단 연립은 일단 해야 된다는 얘기죠.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 양변에 x-2를 곱합니다. 그럼 지워지고 여기에 x-가 곱해지겠죠.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우변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x 플러스 2a 플러스 7은 0 이런 2차 방식이 나와요. 근데 이 2차 방식에 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연립해서 만들어진 식은 이 2차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해가 없다는 뜻이니까 2차 방식에 해가 없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판별식 풉니다. 음을 제곱하면 양이 되니까 a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게 0보다 작다. a제곱 여기 플러스 10에 여기는 마이너스 8a니까 플러스 2a 여기 플러스 25 여기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2차 분수식이네요. 사이값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값 1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됐죠? 왜 이 두 범위였냐면 만약 1이 되면 직선이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때부터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언제가 되면 a가 1이 되면 y절편이 1이 되면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될 테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죠. 그때가 되면 아마 이게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곡선이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 위로 올라와야 돼. 일단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마 진행하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 대략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했다라는 거고 맞추셨나요? 네. 다들 끄덕끄덕? 네, 알겠어요. 다 맞았겠죠, 뭐. 설마. 이런 걸 거짓말하지는 않으시겠지.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이 분수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분수함수를 다 그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일정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y는 x-1분의 x-1 여기 3배 3x가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3 나오죠. 근데 뒤에 상수항이 0이니까 저 마이너스 3을 지우기 위해서 플러스 3이 필요해요. x-1분의 3 플러스 3
따라 점거된 교점은 1,3. 1,3을 지나며 1,3을 지나며 이게 양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 형태를 띠겠죠. 방향상 1, 4와 3, 4를 지나도록. 근데 여기는 굳이 이쪽 부분은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x가 1보다 작을 텐데 어차피 범위에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만 오른쪽만 신경 써서 그리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2가 어디냐면 여기쯤에 아마 2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쯤에 2가 있어요. 4는 여기쯤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냐면 2부터 4까지 여기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여기만. 결론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2부터 4까지 여기만 그려진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이거는 그림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이제 빼고 진짜 깔끔한 부분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x값 2가 되고 얘가 x값 4가 돼요. 자, 유리함수는 그렸습니다. 범위 안에. 남은 건 직선인데 이 직선을 못 그리겠네요. 기울기도 모르겠고 아열트도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기울기라도 알면 얼마큼 눕힐지, 직선을 얼마큼 눕혀놔야 될지 알고 이렇게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아까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는 기울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y절편을 아는 것도 아니죠. 점을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거를 지금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직선을 그리는데 x, y를 제외한 나머지 한 문자 지금처럼 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 a의 항등식 형태의 문제를 정리해보는 겁니다. a로 이렇게 묶어보면 얘네들은 a가 있죠. 그럼 x-1이 공통인수로 남게 되고 이게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y는 0이 돼요.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x에다가 만약 내가 1을 주고 y에다가 0을 준다면 a 값과 관계없이 이 식은 늘 3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직선이 늘 1,0을 지난다 라는 거죠. 요 사이에 빠져있는 말은 a 값에 관계없이 2반이 빠졌네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난다. a는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1,0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1,0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점이죠, 1,0이. 이 점을 지나가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근데 얘랑 만나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일반적으로 만나겠죠. 됐지?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렇게 좀 세워지거나 이렇게 눕혀지다 보면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세워졌을 때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눕혀졌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살짝 줄게요. 헷갈리니까. 결국 A는 이 직선은 이 사이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 까만색 곡선인 유리함수와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드렸죠? A는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이 기울기는 양일 때 만나잖아요. 음일 때는 안 만납니다. 그럼 양일 때 만나는데 여기 A 값이 그 기울기의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기울값이 그 기울기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기울기가 가장 크면 y축이 많이 붙어있을 때고 가장 작으면 밑으로 내려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A 값은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얘보다는 위쪽으로, 얘보다는 위쪽으로, 얘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m은 어떻게 구하죠? 지나는 점을 하잖아.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아요. 2, 얼마요? x값 2를 지날 때 직선값은 모른다. 저 분수함수에 대입해야 이 y좌표 나오죠? 2, 2 대입해보세요. 1분의 6,
2,6을 지나가겠죠. 이 점은 4, 여기다 4 집어넣어요. 그럼 3분의 12 약분하면 4. 그동안 그럼 다 됐네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 직선에다. 저 직선식이 y는 ax-a였죠. 첫 번째, 최대값이 나타나기 위한 기울기 a값은 뭘 대입했을 때냐면 2,6을 이 관계식에다 대입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입하게 되면 6은 2a-a니까 a. 따라서 a 값은 6이 최대값이 된다. 최소값은 4,4를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다 4,4를 대입하면 4는 3a. 그래서 a는 3분의 4.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다음처럼 나옵니다. 역시나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실까요? 됐나요? 없냐? A 값의 범위가 없는 거예요. 네.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3보다 커 나왔고 8보다 작거 나왔다. 또 푸신 분? 풀었어요? 잘 모르겠고. 종민? 풀고 있는 중이고. 며칠이 아직 푸는 중이야? 지금 311번 풀고 있는 거다. 다시 해봅시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저 직선이 저 범위 안에서 만난답니다.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x분의 여기 x를 두시고 여기다 2를 곱하죠. 2를 곱하겠죠? 2x.
이거는 이렇게 그냥 찢으면 되죠, 바로. 바로 이렇게 찢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 찢고, 이렇게 하나 찢으시면 됩니다. 사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x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찢어지네요. 따라 점근선의 교점은 0,2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2 여기를 지나가는 점근선 방향은 이게 양수값이니까 1, 4와 3, 4 방향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하셨을 테고 저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 이거 기본형이잖아요. 뒤에 상수가 0이니까 y좌표이 0인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오히려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만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만 그리는 거죠? 이 범위 안에만 그리죠.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을까요? 2분의 1이면 여기쯤일 것 같은데. 대충 여기쯤 2분의 1 이렇게 여기 위치.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냐면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분의 1분의 1이면 2입니다. 2에다 2 더하면 4가 되겠죠. 1일 때는 1이 한 요쯤 있다고 칠게요. 간격은 안 맞아요. 그냥 대략 그리는 겁니다. 1, x 1 집어넣으면 3. 그럼 여기 사이로 움직이는 이 곡선과 저 파란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려면 이렇게 지날 때와 이렇게 지날 때 사이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때는 만나겠네요. 그럼 이때는 언젠가요? 2,4를 2분의 1,4를 지날 때 여기는 1,3을 지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기울기의 범위는 가장 크면 얘가 가장 크잖아요. 이게 가장 큰 값이죠. 기울기가 가장 큰 값, 이게 가장 작은 값. 그럼 기울기 가장 클 때는 2분의 1,4를 여기는 직선에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A 값의 범위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A값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에다 2분의 1,4를 대입해요. 그러면 Y값 4, X값 2분의 1A 양변 2를 곱하면 A값은 8 8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왔을 때가 기울기의 최소값 저 점은 1,3을 직선에 대입하면 Y는 3, X는 1 따라서 A값은 3 이게 정답이죠. 민혁이도 틀렸네요. 네? 맞다고요?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아, 4라고 했잖아. 알겠어. 맞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줬는데 이해하셨어요? 종민이 이렇게 나왔니? 뒤늦게? 다른 분도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무리함수로 합니다. 무리식은 건너갑니다. 무리함수 하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무리함수는 일단 함수니까 y라고 시작될 테고 무리가 있으니까 루트 값이 나올 텐데 루트 안에 문자식이 들어갈 때 이 식을 무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정의되어 있는 모든 관계식을 무리함수라고 부르고 고1 교과는 보통 이 문자식이 크게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 값은 실수가 아니고 허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y축의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점을 찍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x축, y축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실좌표축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찍어낼 수 없어요. 두 번째, 1차식만 계산합니다. 고1 교과는 이건 고1 교과요. 고1이 아니면 더 많은 걸 하게 되는데 일단 고1 교과는 루트 안에 1차식만 공부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무리함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y는 루트 x 무리함수입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유리함수예요. 무리함수예요. 근데 이런 거는 무리함수가 아닙니다.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 아닙니다. 이건 1차 함수죠. x에 대한 1차 함수,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3이라는 무리수일 뿐이지 이거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나중에 다음 중 무리식이 아닌 거 고르시오. 그러면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아닌 거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1번은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1번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의역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한쪽 방향만 그려집니다. 양쪽으로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한쪽만 그려진다. 됐죠?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이제 같은 패턴으로 그립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을 배우고요. 기본형을 일정한 축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평이동하게 되면 x축이나 y축으로 평이동하게 되면 이게 표준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걔를 적당히 정리하면 그때는 일반형이 될 테니까 결론은 표준형과 일반형은 서로 같은 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부터 책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하고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함수를 그릴 건데 기본형이니까 뒤에 상수는 안 붙고 그냥 x만 붙는 겁니다. 루트 x 단 요 앞에 부호가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둘 다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총 4개의 그래프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4개의 그래프를 번호를 매겨봅시다. 1번 y는 원래 플러스는 생략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플러스 x 이 그래프. 2번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 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번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 총 이렇게 4개의 그래프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4개를 그릴 겁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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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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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총 4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정했냐면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는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그린다 라는 약속된 부호입니다.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릴 겁니다 라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그래프는 왼쪽으로 그릴 겁니다 라는 뜻이며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는 경우는 그래프를 위로 그린다 라는 약속된 부호예요. 위로 그릴게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이 그래프를 아래로 그릴 겁니다. 예.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디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2번은 왼쪽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고 3번은 왼쪽 아래로 그리겠다는 뜻이고 4번은 오른쪽 아래로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한번 하면 무리함수는 사실 유형이 몇 개 없어요. 할 수 있는 유형이. 자,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제 방향은 알았는데 뭔가 좀 허전하죠? 뭐가 허전하냐면 뭐를 기준으로가 빠졌어요.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갈 것인지 왼쪽 아래로 갈 것인지 뭐 오른쪽 위로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죠?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리함수에서는 그 기준을 무리함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작점. 시작점? 이참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선별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될 점은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있어야 포물선을 그릴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전까지 배웠던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이 있어야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기준이 시작점을 먼저 찍어놓고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시작점은 어떻게 찾죠? 시작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시작점을 찾는 방법, 이것도 순서상이, 그러니까 점의 좌표니까 x좌표, y좌표 나눠질 텐데 시작점의 x좌표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이 시작점의 x좌표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 그때 y값이 시작점의 y좌표.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시작점의 좌표. 그때 x에다가 그 수를 집어 넣었을 때 나타나는 y값 시작점의 y좌표. 그럼 이 기본형들은 시작점이 누가 되죠? 이 기본형들은 시작점이 0,0이 됩니다. 루트 안이 얘든 루트 안이 0 되려면 x에 0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에 0 집어넣으면 결론은 y값은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겠죠. 0,0이 시작점이 되며 이제 이 1번, 2번, 3번, 4번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립시다. 이 그리는 패턴으로 모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얘가 시작점이었죠? 원점. 자, 얘를 기준으로 1번 그래프 오른쪽 위로 그립니다. 오른쪽 위로 어떻게 그려야 되죠? 오른쪽 위로 그릴 때 요령껏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1번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지금 오른쪽 위로 가는 거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안 그립니다.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저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번 그래프는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게 2번 그래프. 조심하시고 지금 선생님처럼 끝에서 약간 이렇게 그 방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리셔야 됩니다. 중간에 꺾어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3번 그래프는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왼쪽 아래 3번. 4번 그래프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그립니다. 4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위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반만 그리는 게 아니고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의 반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래프를 그려내시면 됩니다. 그릴 수 있겠나요? 아시죠?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단어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2번 같은 그래프가 감소함수예요. 2번 그래프는. 왜 감소입니까?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거든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예요. 선생님 아까 2번 그래프 그릴 때 왼쪽 위로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리는 방향을 말한 것뿐이야.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그리면 그림이 씌워진다는 거였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였지. 실제로 2번 그래프는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인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위에 거는 순수하게 그냥 그림을 그릴 때만 쓰고 저걸로 증가나 감소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증가나 감소의 정의는 x가 일단 증가할 때가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x를 증가했을 때 y가 같이 증가하네? 그럼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네? 그러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오른쪽, y가 증가할 때 y가 위로, x가 증가할 때 오른쪽, y가 감소할 때 아래로 이런 개념이니까
자, 총 이렇게 4개 그래프를 잘 이해해서 문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분 쉬었다. 자, 단계를 밟아가야 되니까 y는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이제 식이 좀 바뀌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y값 대신에 y-1을 대입하게 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2보 반대인 x 플러스 1을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이건 중3 때부터 배워왔던 거고 이 진도 끝나고 나서 다시 앞으로 재반할 때 그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설명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y 대신에 y-1을 집어넣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등호 그대로 루트 그대로 두 배인 2 그대로 그럼 가로가 필요하겠죠? x 대신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정리해 보니까 y는 루트 2 가로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게 표준형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 표준형. 여기 루트 안에 가로를 풀어주죠? 가로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좀 보기 편하니까 2x 플러스 2 플러스 2 얘가 뭐죠? 이게 일반형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네요. 다른 그래프보다 무리함수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루트 안에 가로를 묶었냐? 아니면 그냥 전개했느냐? 그 정도의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같은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마이너스 빠졌네요. 그럼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여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야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단계는 시작점을 찾는다.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얘나 혹은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 그때 y값,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루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럼 뒤에는 상수값이 시작점에 y좌표를 안 되겠죠. 그럼 시작점을 찾았고요. 두 번째 이제 방향을 봐야 되겠죠. 방향은 어느 쪽으로입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 2라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그립니다. 저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2 여기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오른쪽 아래로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무슨 차이죠?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 절편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저걸 정확히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정도 조세하면 되냐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인 y절편 정도만 조세해 주시면 아주 자세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찾는 거죠. 이 식입니다. 이 식. 우리가 원하는 이 식. x 0 집어넣었어요. 없어지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면 2 마이너스 루트 1을 말하자. 2 마이너스 루트 2는 양이잖아. 2는 루트 4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래프를 알고 보냐면 이거라는 얘기죠. 제일 위에 썼던 이 그래프.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y절편 위치에 2 마이너스 루트 1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은 1사와 2사와 4사 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함수보다 무리함수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처음에 기본형 그래프만 정확히 알고 시작점 위치 찾고 그 다음에 방향 찾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려면 x절편이나 y절편 정도 위치상 여기 어디를 지나는지 알면 좀 그래프가 좀 더 자세하겠는데 그 정도 점 하나 정도만 알 수 있는 절편 정도만 더 구해주면 거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3번 문제 두 개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2번 그래프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 구합시다. x값 범위 구하라는 얘기죠. x값 범위인데 x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잖아요. 3-x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어떤 식으로든 출제하면 객관식 보기 문제가 됐다. 뭐가 돼도 출제합니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따라서 x값은 넘기고 음수 넘기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 범위가 되겠죠. 좀 더 정의역 범위를 자세하게 쓰게 되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 범위를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치역 범위를 쓰시오. 치역 범위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대략 나와요. 이거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시작점 위치가 3,1이다. 조심해야 돼. x에 3 집어넣어야 되고 루트 없어지고 1 빼기 루트 0이니까 그때 y값 1이죠. 3,1 여기쯤. 그 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 그리는 거죠? 선생님 3이니까 오른쪽. 아니야. x 앞에 있는 개수를 봐야지. 맨 앞에 있는 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셔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아니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 아래로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치역의 범위는 y값의 범위니까 y값 범위는 이 값보다는 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y값 범위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데 이 값이 누구죠? 네, 시작점 위치는 3,1이었죠. 그래서 y값의 범위는 y바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역과 지역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정역은 금방 나와요. 근데 치역은 자신 없으면 아직 여러분 그 정도 자신 없으니까 시작점과 방향을 통해서 대략적 그래프를 그리세요. 대략적 그래프. 뭐 자세히 이거는 y값 범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지나는 사분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과 방향 정도만 그리면 이게 y값이 어떤 값 이상이구나, 어떤 값 이하구나 이거는 충분히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여러분 생각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 335번 문제. 뭐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들은 시험에 단골이죠. 뭐 늘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y는 루트 시작이 얘라는 거잖아요. 얘가 시작이에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죠? 그럼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얼만큼 움직였나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보니까 x가 x 마이너스 4로 바뀌었네. 그럼 x를 얼마만큼? 4만큼. 얘가 0이 되는 숫자만큼. 그리고 여기 뒤에 상수가 없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y축으로 당연히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겠죠. 넘겼습니까? 배운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울 때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지 않았나요?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y 대신에 y 이 플러스 b의 반대인 마이너스 b를 쉽게 대입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대입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대입해보면 y-b는 루트 마이너스 2 가로 x-a 넘기면 y는 루트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플러스 b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문제 처음에 루트 8 마이너스 2x 얘랑 y는 루트 8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되니까 짝 찾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여기는 2a 여기 8 2a는 8 따라서 a 값은 4 여기는 b값 여기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그래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굳이 이거를 문자로 이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요? 식이 다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어렵게 문자로 풀 필요가 뭐가 있나요? 여기 식이 숫자로 나와 있고 얘도 식이 숫자로 나와 있잖아. 숫자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이건 우리가 뭐만 해줬냐면
마이너스 2라는 이 x의 개수를 이렇게 묶어준 것만 한 겁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준으로 바꿔야 평균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 표준으로 묶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 해서 묶어줬더니 여기 있던 x가 갑자기 x-4로 바뀌었잖아요. x축은 당연히 4만큼 평이 들어간 거겠지. 여기 뒤에 상수 없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었네? y축 이만큼 평이 되겠다는 뜻이죠. y축을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굳이 억지로 문자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336 해볼까요? 해보세요. 시간은 30초. 그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아. 루트가 없어진 것 같다? 3x에 루트가 없네? 루트 3x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여기 루트 없는데 루트 씌워놓으세요. 갑자기 문제에 루트가 없어졌죠? 336 중간에 보면 y는 3x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y는 루트 3x의 그래프겠죠. 루트가 빠져있어요. 문제. 당연한 건데 아마 여러분도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평균되겠나요? a값 마이너스 4, y값 b 1. 그렇죠. y축으로는 1만큼 평균되겠다. 이걸 알 수 있죠? 설명 필요할까요? 괜찮을까요? 337 337박 니네 337박수 아니? 아니 물어본 거야. 왜 그래? 알아요? 알아요? 요즘도 347박수 치나요? 아주 옛날에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먼저요. MC도 아니 너 언제 쳤냐고. TV에서 봤어요. 어떻게 치니까? 근데 347? 아 이게 347이구나. 이거 약간 그 노래 같은데? 엄정한 노래? 그러니까 엄정한 노래 제일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는구나. 347박수로. 엄정한 노래 보면 페스티벌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 처음 시작이 이거를 나 치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음률인데 그랬더니 엄정한 노래 첫 부분이 이거였군요. 근데 엄정한 노래 예전에 참 좋아했었는데. 자, 337.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약간 성형한 사람 좋아하나 봐. 네. 자연미인보다 가서 지금 내가 그 느낌이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성형한 사람인데. 운동은 사용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인나만큼 심하지 않는데 윤나도 했어요? 유인나는 뭐 거의 얼굴을 바꿨어요. 유인나 고등학교 사진 찾아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사람이 유인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얼굴이에요. 유인나 졸업사진 검색해보면 웬 삭발한 여자가 나와.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때는 사진이 좀 단체 사진에는 삭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 독 사진엔 짧은 쇼커트 머리인데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얼굴이에요. 내가 약간 성형미인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 알았네. 주어져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정역 2범위이고 치역이 2범위일 때 상수의 A값을 구합니다. 정역 범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정역은 고민하실 게 없어요. 고민하실 게 없다는 얘기는 이 생각 말고 딴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루트 안인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정역 범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넘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누겠네요. 그럼 부동화 반대로 바뀌면서 x는
4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역인데 위에는 정역을 보니까 그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아하, 4분의 a가 결국 1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a 값은 1이 됩니다. a 값은 구했고요. 이제 치역, 두 번째 치역. 일단 식을 한번 대충 써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a 값 구했잖아. 플러스 1, 플러스 2. 치역의 범위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대략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은 4분의 1, 그때 y값 2. 4분의 1, 2면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쯤. 이 점을 지나며 어느 쪽 방향?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그리는 겁니다. 왼쪽 아래로 그린다.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린다. 선생님 잡으면 어디 지나는지 y절편 정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아주 자세히 그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치역만 찾으면 되잖아. 어떤 y값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면 요 y값보다는 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y값의 범위는 2보다 늘 작거나 같다. 근데 위에 문제를 보니까 y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됐네요. 그래서 b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가볍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정형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나 틀 때 나타나니까 그걸로 풀면 되고. 그러니까 구하고 나면 숫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점의 위치를 가지고 대략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그 값보다 이한지 무리하면서 둘 중 하나야. 측의 범위가 그 시작점의 y좌표보다 이하이거나 아니면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찾기 편하니까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연습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단한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339는 별표 치세요. 339? 339 박스 있나요? 그런 건 없죠? 339, 왜 339가 낯설지? 안 낯익지? 응? 339. 뭐지? 339? 16번이에요. 369랑 헷갈리는 거야? 339. 뭐지? 339? 왜 이렇게 낯익은 숫자지? 339? 응? 아, 3 곱하기 3이 9기 때문에 3, 3은 9. 어우, 야, 통찰력? 339나 3, 3은 9. 아니, 근데 누가 그랬어요? 지금, 뭐, 민예 같은 경우는 지금 통찰력을 했더니 비웃고 있는데, 원래 천재는 IQ가 똑똑해서 천재일 수도 있는데,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천재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쑥 넘어가는데, 그 천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뉴턴이잖아. 뉴턴이 사고 나면서 사고 떨어지는 거고, 물론 그거는 각색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사고 나면서 사고 떨어지면 당연히 사고 나면서 사고 떨어지지, 배 떨어지니? 그러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뉴턴은 저게 왜 떨어지지? 저게 왜 떨어지는 걸까? 남들은 당연히 떨어지면 저걸 왜 고민하냐는 거야. 저걸 왜? 아니 저는 비읍시옷을 봐. 저걸 왜 고민하고 있지? 당연히 떨어지지. 그럼 위로 올라가냐 임마? 라고 얘기하는데 뉴턴은 그걸 고민한 겁니다. 왜 떨어지는 건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밑으로만 떨어지는 걸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분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뉴턴이 미분을 만들었어요. 그게 시작된 거야.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인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이유는 그런 천재들의 통찰력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지를 되물어보는 그런 현상에서 미분이 발견되고 물리학이 발전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개발하고 이 미분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수학이나 과학이 다시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천재 딱 나타나서 뭐 하나 딱 발견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거기서 막혔던 수학 과학이 확 뚫리면서 일정 이상의 큰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뭐 대표적 극한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중세시대 때까지는 극한의 개념이 없었어요.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게 극한인데 극한의 개념을 중세시대까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극한이 빡 나타나는 순간부터 다시 수학이나 과학이 확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인류 역사의 길이남을 뭐 수학적 내용 하나 딱 만들어내시면 여러분의 그 업적을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이 갑자기 급속도로 또 그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과학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개발될 수도 있어. 뭐 여담이지만 어제도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하나 개발 못하고 있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꽤 똑똑하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나? 한민족은 똑똑한 민족. 뭐 비견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비견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민족이라고 배웠는데 그 민족과 비견될 정도의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 그 정도 똑똑한 인재가 많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인재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백신 하나 개발 못하죠? 이 기초과학에 많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 노벨 물리학상, 노벨 뭐, 생물학상, 화학상, 뭐, 생리학상, 이런 거 받은 적 있나요? 없잖아. 기초과학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이과를 약간, 나라 정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과를 약간 경시하는 이런, 경시까지는 아닌데, 조금, 네, 이과의 발전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드는 이런 사회 전반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이런 기초과학이 발달할 때 있죠. 아니, 나라에 돈만 많다고 해서 백신을 개발할 것 같으면, 뭐 미국이나 일본은 제 1순위가 되겠죠. 거의.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그 1순위가 될 거 아니야.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적인 과학이 많이 발달됐고, 그걸 토대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 백신 하나만, 아니, 이건 나라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 코로나 백신 하나 딱 만들잖아? 그럼 전 세계 우리나라 백신 쓸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당연히 많은 백신을 판매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국가가 이룰 수 있을 테고 그 부는 다시 일정 부분은 국민한테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근데 못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과학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박에 뭐, 야, 지금 니네가 지금 진짜 이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한테 적분하라면 할 수 있냐? 뭘 알아야 하지. 적분까지 가는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간 과정 거치고 그래야 적분할 수 있는데 중간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적분을 해? 기초과학이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백신을 개발하려니까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인력도 없고 그만큼 시스템이나 체계도 만들어지지 않고 과학도 그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데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기초과학 같은 데. 종민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339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냥 339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339 저런 것도 하나의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봐도 너무 어거진가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다음과 같을 때 상수의 A, B, C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시작점입니다. 이차함수 나오면 본능적으로 시점인 거고 유리함수 나오면 본능적으로 그 점거사의 교점 혹은 대칭의 중심 걔를 찾는 거잖아요. 무리함수 나오면 본능적으로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찍혔잖아 시작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 시작점이. 그럼 이걸 가지고 대략 문제를 만들 수 있죠. y는 루트 마이너스 2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x식에 뭐가 써야 되는데?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 x에 마이너스 1 집으면 루트가 0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루트 뒤에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많이 해결했죠. 그런데 x 앞에 있는 개수 a까지는 이 시작점만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여기 앞에 가로치고 a를 이렇게 써도 어차피 시작점은 마이너스 2, 1이잖아. x의 개수를 모르니까 저 x 관계식 x 플러스에다 가로 치셔야 됩니다. a만 달러 쓰시면 안 돼요. 가로 치시고 a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럼 a만 구하면 이제 게임이 끝.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하죠? a를 구하려면 다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a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x와 그렇잖아요. 여기는 y 이것만 알면 a가 구해지는 거야.
근데 XY를 알겠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점, 시작점을 제외한 또 다른 점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이 괜히 준 거 아니야? 0, 마이너스 3. 이유가 있으니까 준 거겠죠. 괜히 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입합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 이 점을 지난다 뜻이니까 y좌표에 마이너스 3, x좌표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넘깁니다. 루트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양변을 제곱하죠? 2a는 루트 없어지고 2a는 4. 따라서 a 값은 2. 맞네? 근데 왜 마이너스 빼셨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했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노안이라 잘 안 보였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 4, 응? 네, 맞아요. 맞나요? 여기? 맞아요. 네, 이렇게. 자, a는 2. 그래서 식을 완성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 2 집어넣어서 분배하게 되면, 분배를 해야지 일반형 형태 나올 테니까.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다른 시간에 한번 그 밑에 있는 문제 해볼까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난이도와 관계없이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시작점을 가지고 일단 표준형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집어넣어서 x 앞에 있는 개수인 a를 구하시고 전개하시면 a, b, c가 모두 다 나오겠죠. 자, 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점 마이너스 1, 1. 그럼 대략적 관계식 y는 표준형이죠. 루트 쓰고 a 쓰고 가로 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려면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상수항 뒤에 플러스 1 붙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시작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표준형.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0, 1을 지나가네요. 어제부터 상태 이상하나?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0,1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y 값은 1, x 값은 0 대입하면 루트 a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루트 a는 2 따라서 a 값은 4. 그럼 4를 집어넣어서 전개하게 되면 y 여기 4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루트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a 값은 4,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1. 누가 4래?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잘 계산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진짜 쉬운 내용입니다. 괜히 막 범위 나오고 막 최대 최소 나오니까 왠지 느낌이 무거워 보이는데 정말 가볍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어느 쪽으로 그리죠? 시작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3이다. 조심해야 돼요. 원래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써져 있는 그래프를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시작점
두 번째. 그럼 그림을 그리니까 시작점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x축, y축 생략할게요. 그림은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그려집니까?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네요. 오른쪽 아래로 그려집니다. 그럼 그려지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지 않아요? 감소함수네요. 그럼 당연히 x값에 마이너스 1, x값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는 마이너스 1,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3까지 x값 3, 여기쯤. 그럼 여기서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그럼 얘가 최대값이죠. 얘가 최소값.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y가 커지는 거고 x 큰 값 집어넣으면 y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어려울 거 없죠?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계산한 값이 최대,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 최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이거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는 f 마이너스 1이, f라는 거는 저 함수식, 저 무리함수를 그냥 간단히 줄여 쓴 겁니다. f-1이 가장 큰 값이겠네. 최대값이 되고 f3이 가장 작은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자, 잠깐 보세요.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근데 설명은 다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게 학교 시험장에서 만약 이 문제를 접하면 그림 그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뺏기는 거야. 빨리 문제를 빨리 읽어야 되겠죠? 범위 안에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니까 막 x축, y축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괜히 막 x축, y축 찾고 4분면 어디서 그리고 이럴 거 전혀 없고 빠르게 그냥 시작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시작점은 루트 1이 여기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3, 그때 y값 3. 그 x 앞에 있는 개수가 오른쪽, 루트 앞이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그리는구나. 오른쪽 아래. 감소함수네.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냥 느낌으로 봐도 돼. 이거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니까 x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실제로는 최대값이 된다는 뜻이고, 함수식에 x에 3 집어넣으면 x 가장 큰 값 집어넣으면 얘가 반대로 최소가 되는구나 라고 요 값만 빨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 3 집어넣은 값으로 최대치를 찾는 거지. 이거 그림 그리고 이러면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문제도 다르지 않겠죠? 똑같은데 문자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풀어드릴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시작점 위치를 찾읍시다. 시작점 2분의 3, b를 b가 얼마인지 몰라 아직은. 근데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루트 앞에 양수죠 지금? 위로. 얘를 기준으로 2분의 3,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증가함수네.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x 작으면 y도 작고 x 크면 y도 큰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지 뭐. x 가장 작을 때가 f2가 최소값이에요. f3이 fa가 최대값이에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볼까요? 저기다 2 집어넣으면 x에다 2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1이 되니까 1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이 돼. 최소값이 나와 있네요. 10이라고. 따라서 b값은 9가 될 것이고 a를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온답니다. 이것도 a 집어넣을게요. 루트 2a-3 b가 9가 됐죠? 원래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b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 값이 최대값 12랑 같다. 넘어가면 루트 2a-3은 3. 양면 제곱하면 2a-3은 9. 넘어가면 12가 되니까 a값은 6. 이렇게 a값, b값 찾으시면 돼요. 가볍잖아. 이렇게 그러시면 돼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겁니다. 2번만 해볼게요. 이거는 무리함수, 유리함수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역함수 구하는 거야. 얘가 함수 F예요.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뒤바꾸죠. y를 x로, x는 y로.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좀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루트를 좌변 이용하고 x를 우변 이용하게 되면 루트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양변을 제곱하겠죠? 그럼 루트는 없어지고 3-y가 나오고 우변을 제곱하게 되면 완전 역식이죠.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값의 2배니까 마이너스 4x, 끝에 제곱한 4. 이 식을 y로 정리하랍니다. 그래야 무리함수가 나올 테니까, 역함수가 나올 테니까 넘어가면 반대로 x가 이쪽 다 y는 우변, x식은 다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 단, 생각해보자. 단.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다. 이번 시험에. 역함수의 존재는 주어진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이거 입에 굳고 살아야 돼. 1대1 대응일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차 함수는, 이거 위로 블록한 포물처리잖아?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에서 발생하잖아. 어? 뭐지? 분명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역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가 나오지? 이유는 이게 알고 보니까 다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만 그려지죠? 이게 0보다 커나 같을 테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려집니다. 다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y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본다면 시작점이 지금 어디였나요? 3,2였죠. 3,2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리잖아요. 왼쪽 아래. 그럼 y값이 3보다 늘 작거나 같잖아요. y가 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3,2인데 왜 3? 어? 여기가 2죠. 이게 2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원래 함수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역함수가 되면 역함수는 x와 y가 서로 뒤바뀐다면 그렇지? 그럼 여기 x의 범위가 이쪽에서는 y의 범위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 y 범위는 x의 범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x와 y가 서로 뒤바뀌니까 위에서 x가 정의역 원래 그렇잖아. 원함수에서는 정의역이 공역이 역함수를 취하면 공역은 정의역으로 정의역은 공역으로 x와 y가 서로 뒤바뀌니까 여기 x 범위는 여기서는 y 범위로 여기 y 범위는 여기서는 숫자, 뭐 문자만 바꿔서 x의 범위로 결국은 이 함수를 그릴 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축일 겁니다. 축. x값 2가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위로 블록한 후 이게 포물선인데 축을 기준으로 다 그리지 않고 축의 왼쪽만 그린다. 됐죠?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인 겁니다. 반쪽이 안 그려지니까. 그래서 선생님 결론은 지금 일차함수 여기 있는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답을 뭐라 써야 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고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붙여서 쓰시면 돼요. 네, 그럼 완벽한 답이 됩니다. 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저 그래프의 반만 그려야 된다. 근데 그 반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 반의 위치는 x값의 범위. 그럼 실제로 이 x값 범위는 여기서는 y값 범위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정의역 범위나 이렇게 그 범위 잡을 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거는 죄송한데 시간상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347번 다시 한번 연습해봅시다. 이걸로 복습할게요. 자, 이 그래프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ABC를 찾으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가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 같죠? 해봅시다. 역함수. 주어진 함수 f. y는 루트 x 마이너스 똑같은 패턴이구나 지금 보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x, y를 뒤바꾸세요. x 아까랑 똑같죠? 아까도 무리함수를 2차 함수 바꾸는 거였으니까 y-1 플러스 2. 루트와 루트 없는 걸 분리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을 좌변 이용하게 되면 x-2는 루트 y-1. 양변 제곱하게 되면 y-1은 이걸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를 넘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5인 걸 찾았는데 이제 c 값을 찾아야 되겠다. c 값이 지금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x의 범위가 뭐 이상이랍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빨리 이 이차함수의 축을 찾습니다. 축을 찾아서 그 축의 x값을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y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y값의 범위를 x로 바꿔 쓰셔도 되고 좀 전에는 우리가 y값 범위를 계산했었죠. 여기는 이 범위는 1,2라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따라서 y값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이 y의 범위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의 범위로 바뀌기 때문에 y가 x로만 바뀌고 이 숫자는 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x는 2보다 커나 같다. 따라서 c값이 2가 된다.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식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차함수 전체가 1대1 대응이 아니므로 이차함수 전체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반쪽만 그려져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방향을 정해줬잖아 얘가. 축의 오른쪽만 그리세요. 뒤에 숫자를 모른다는 얘기는 축의 위치만 찾으면 된다는 뜻이야. 방향은 다 정해줬으니까. 그럼 축의 위치는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플러스 4가 필요하고 5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아래로 블록하면서 꼭점 좌표가 2,1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2,1이니까 2부터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2까지 그려지냐 아니면 2부터냐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 방향은 다 정해줬잖아. 2부터 그리라고. 이거 숫자만 갖다 끼면 돼요. 이게 여기는 x값 2를 여기다 갖다 끼시면 축의 반쪽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축의 꼭점 x좌표를 갖다 쓰시면 역함수의 x값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349번 문제.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3,4를 지난답니다.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그래프의 역함수가 3,4를 지나는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 역함수면 f 역함수 이 모양이죠. f 역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이 뜻인 거예요. 표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역함수 그래프가 3,4를 지난다. 역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y값 4가 나온다. 그러므로 원함수 f는 4를 집어넣으면 3 나온다. 우리 역함수 할 때 배웠잖아요. 역함수 기호를 붙이거나 떼게 되면 x, y, 가로와 가로 바깥된 수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다. 다 됐네. 이 값을 더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식에다가 y는 3, x에 4를 대입해라. 루트 x에다 대입하는 거다. a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a-x에다 4를 대입한다. 양변 제곱하죠? 9는 a-4. 따라서 a 값은 1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할만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내용이 뭐 연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더 추가를 하거나 하기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351번. 자, 이 문제도 별표 하나. 이거는 근데 단원마다 이 문제를 별표 치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이 눈치챘나 모르겠네요. 역함수 할 때도 별표 쳤었고, 유리함수 할 때도 이거 별표 쳤었어요. 이게 뭐죠?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F와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던지 아니면 Y는 f 역함수 x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다.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fx가 나오면 당연히 왼쪽 걸 하는 거고 f 역함수 x가 나오면 오른쪽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 fx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로 정리하는 거죠. Y는 루트 x 플러스 2 연립할 거니까 fx 쓰는 것보다는 y로 쓰는 게 낫겠죠. 그랑 y는 x를 연립한다. 이 개념 기억하세요? F와 F 역함수를 연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식이 복잡해지거나 여러분 실력을 못 푸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주어진 함수와 어차피 y는 x에 대한 대칭일 테니까 y는 x라는 점을 지나갈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걔랑 연립할 거예요. 서로 같이 주겠네요. 따라서 x는 루트 x 플러스 2랑 같다. 양변을 제곱하죠? x제곱 루트 없어지고 좌변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요. 따라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한데? 답이 두 개인가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꼭 두 개가 답이 아니란 말은 없잖아. 그런데, 저기는 함수 f의 정의역 범위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뭐부터 그려지죠? x 플러스 2라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개는 x값이 모두 다 이 식을 만족하죠? 만약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x가 2가 되면 y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나오고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y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은 1이 나와요. 결국 교점이 어디서 난다 뜻인가요? 2, 마이너스 1과 2, 1에서 교점이 나와요. 저 잘못 계산했죠. 2,2랑 2,2랑 어디 걸 쓴 거야? 옆을 써놨구나. 2,2랑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죠. 자, 보세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 이상하죠? 이 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잖아. 그럼 x 앞에 y 좌표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안 똑같은데? 마이너스 1,1이면 x 앞에 y 좌표 서로 틀리잖아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얘만 답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x 합표는 두 개 나왔어요. 근데 두 개 다 이 범위를 만족해. 근데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y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값들 2와 마이너스를 차례로 대입해봤더니 y좌표가 나왔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필요할까요? 네, 여쭤보는 겁니다. 353번으로 갑시다. 이거는 뭐 그냥 연습 문제죠.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만한 연습 문제예요. 이게 유리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전 무리함수에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연습 문제예요.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 되죠. 역함수 기호를 내립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죠? 역함수를 하나씩 하나씩 내릴 때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써야 된다고.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G의 역함수가 오고 합성 F 역함수니까 그냥 F가 오는 거죠. 거기다가 2라는 값을 대응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성함수 기호가 없어지면서 가로가 생기니까 G 역함수 합성 F2 F2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 역함수 F2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F2를 먼저 구합니다. 1번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F2 값은 5 2번 G 역함수 F2가 5니까 이렇게 된 거겠잖아요. 이 값을 구하는 게 정답이야.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 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합시다. 얘를 K라고 한다. 그럼 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에다 5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고 물어본 건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GK는 이거는 그냥 거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리함수에다가 X에다 K를 대입한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Y값은 5가 나온다. 5는 X에 K를 대입하면 2K 플러스 1 양면 제곱하죠? 25는 2K 플러스 1 넘어가면 24 따라서 K값은 12 이렇게 K값이 누구죠? 이 문제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12가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계산한 결과값이 된다. 괜찮아요? 이거 앞에서도 연습을 했었던 거예요. 괜찮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354 지금 해보세요. 답 나왔나요? 얼마입니까? 2분의 1? 뭐라고? 2분의 5? 동의하세요? 네, 다들 끄떡대신 거 보니까 맞나봐요. 자, 5번.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별표 2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건가요? 네, 시험에 아주 잘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문제죠. 무리함수에서는 꼭 나옵니다. 무리함수에서 시험 문제 내라고 그러면 제 1순위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여러 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얘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나오면 배점이 조금 높습니다. 필요하면 서술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헷갈리거든 약간.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하는 애들 특히나. 함수가 좀 어려운 대표적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림 그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귀찮아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게 좀 많아요. 자꾸 안 그리다 보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원래 못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 못하면 잘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니까 더 못해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니네 가끔 보면 남학생들 여학생들 체육 시간에 야 공 가지고 좀 놀아. 그래서 그냥 축구하자. 근데 어떤 애들은 저 축구 못하는데요. 그럼 빠지잖아. 자기 못하는 거 아니니까. 축구하다 애들한테 욕먹거나 야 패스해야지. 짜증나. 너 뭐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싫으니까 그냥 알아서 빠지는 거야. 배구하자. 나 배구 안 해봤거든. 못하거든. 애들한테 욕먹을 것 같거든. 욕먹진 않아도 좀 약간 웃음거리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자꾸 안 하니까 더 못하는 거야. 못해도 한 번씩 더 해봐야 돼. 못하면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나아지거나 계속 못하거나. 계속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이 문제가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잘 안 그려보는 거지. 잘 안 그려보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익숙치 않고 그래프를 자꾸 안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해되는 이런 문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봅시다. 일단 쟤는 위치가 어렵진 않죠? 좀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지나가며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려야 된답니다. 근데 얘랑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1번, 2번, 3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 기준이 누굴까?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몇 번일까? 2번입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언제 한 점에서 만나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아, 접한다.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이게 생각의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 교점이 하나라고? 아, 연립하면? 아까 유리함수 할 때 했잖아요.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한 개라는 뜻이네. 만약에 이 식이 근데 2차식이라면 그때는 중근이 나온다는 뜻이죠. 무조건 중근이라는 게 아니고 그 식이 2차식이라면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연립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중근이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구조로 가겠구나.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야 된다.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번을 먼저 푸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첫 번째. 접한다. 연립해라. 루트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 얘랑 연립한 겁니다. y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관계식으로 같으면 되겠죠? 양변 제곱합니다. x 플러스 3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어가죠?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 어디까지 했나요? 연립한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근이 한 개니까 2차 방식이네? 아, 중근. 일로 가는 거죠? 중근. 판별식 2k-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게 0이 되는 x가 k가 그럼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2는 0 4k제곱 4k제곱 고맙게도 지워지네요. 좀 넘어가면 4k 값은 13 따라서 k 값은 4분의 13이 나와요.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언제? k 값이 4분의 13과 같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 문제를 다 풀고 답을 딱 썼더니 답이 틀렸어. 왜? 계산 틀렸나? 아니, 계산은 잘 맞았어요. 왜 틀렸지? 이거 무리함수다 보니까 이게 접하는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언제 또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죠. 아, 뭐야? 그럼 답이 접하는 케이스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만 접하지 않고 저런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도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구나.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저렇게 그래프를 지나서 뚫고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번엔 얘가 기준입니다. 예. 얘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K값 범위 구하잖아. K라는 게 누군지 잘 보세요. 이 직선의 Y절편이에요. 아까 K가 4분의 13이 나온 건 언제냐면
여기일 때요. 여기. 접할 때 y절편이 4분의 13, 대충 3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는 뜻이겠지. 그때 y절편 값이 접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k값보다 어떻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저 빨간색 그래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여기 k값만 찾으면 돼. 근데 여기 k값이 누구죠? 이 직선이 지나는 y절편이니까 이 직선식이 필요한데 k값 때문에 지금 문제를 못 풀잖아. 어제 k가 4분의 13이라면 그건 접할 때고 아까 접할 때 k값이고 이번에는 이 점을 지날 때 k값을 찾는 거야. 대입해. 이 점이 뭐죠?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에요. 대입해 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y는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k값은 3. 언제가? 요때 k값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니까 k값이 4분의 3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k값이 3보다 작아야 된다. 같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k가 3과 같으면 안 되고 3보다 작을 때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2번의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4분의 3, 4분의 13 또는 k가 3보다 작을 때. 되나? 2번을 풀 수 있으면 1번과 3번은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두 점에서 이렇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위로 가는데 얘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k값은 1번 답. 두 점에서 만나는 k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아까 여기 k값이 얼마였냐면 4분의 13이었죠. 4분의 13보다는 작다. 이게 1번의 답이에요. 그럼 3번 답은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죠? 저 4분의 13인 접할 때보다 더 위로 가면 아마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K는 4분의 13보다 만약 더 커지면 안 만나기도 하겠지. 또 안 만나는 케이스 있나요? 없어요. 밑으로 가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계속 한 점이 아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빼놓고는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안 만나는 케이스는 4분의 13보다 더 클 때만 안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이 나옵니다. 말했듯이 2번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2번을 이해하면 1번과 3번은 저절로 풀어진다는 뜻은 네가 나중에 이 문제를 혹시나 이 문제가 다음 무리함수와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게 기준인 걸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걸로 일단 찾아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문제는 접할 때가 핵심이라는 거. 접할 때와 그다음에 무리함수의 특징상 저렇게 마이너스 3,0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356번 문제. 위치 관계를 문제에 맞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2번이 핵심이라고 해서 2번을 먼저 풉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시작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가지 케이스였죠.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나고 기울기 잠깐만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뭐죠? 아까랑 문제가 다르죠? 똑같나요? 아까는 마이너스 x 아니었나? 아까도 마이너스, 아니, 아까도 X였어. 아까도 x였어요? 아까도 X 플러스 K. 아니요.
내가 지금 순간 착각했어요. 약간 마이너스 x에게 보거든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k값. 그때 k값은 여기 있다. y축과 만나는 지금 우리 k값이 y 절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y축과 만나는 교점에 k값이 있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진행할 때 또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지나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뭐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진행할 때 그때 k값. 얘네 둘이 기준입니다. 얘네 둘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풀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파란색부터. 첫 번째 파란색일 때는 접할 때죠. 접할 때 k값을 찾아요. 접할 때의 k값을 찾아본다면 당연히 접하니까 연립해야 됩니다. x 플러스 k랑 루트 x 플러스 1 서로 같다. 양면 제곱하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x 플러스 1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한별씩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은 0. 4 빠졌네요. 4k제곱 4. 네. 얘랑 얘랑 지워지고 4k 값이 5니까 따라서 k 값은 4분의 5. 한 점에서 만날 때 k 값은 4분의 5 하나. 그 다음에 이 경우였죠. 근데 이 경우 한 점에 또 나머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더 떨어졌을 텐데 그때는 여기가 4분 일단 써놓을까요? 여기가 4분의 5라는 겁니다. 이때 y 절편값이. 이제는 여기 y 절편을 찾아야 돼요. 그때 y 절편값. 근데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 직선이 무엇을 지나갔을 때냐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갔을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입하면 그때 k값은 1이 나옵니다. 여기 위치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여기는 1이라는 y절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4분의 5일 때 또는 k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가 답이 될 테고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답은 1번의 답은 k가 여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4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다. 등호 붙이면 안 된다고 했죠. 등호 붙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되니까 3번 만나지 않는 케이스는 k가 4분의 5보다 더 위로 가면 안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번의 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보셨어요?